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미래엔 교과서 마지막 9-2단원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단원에는 총 6개의 글이랑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볍게 읽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볍게 읽어볼게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을 개념 무엇이라고 한다?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개념이죠. 언어 공동체의 개념. 언어 공동체는 가족, 지역, 세대, 성별 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언어 공동체, 지역 언어 공동체, 세대 언어 공동체, 성별 언어 공동체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언어 공동체는 내용과 형식은 물론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언어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 다음 자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법조인들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는 자 법조인들 법률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화 관습은 무엇마다 다르다? 언어 공동체마다 다르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옛사람들은 두 번째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적게 해야 한다.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왜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여겼겠는가? 물어보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단지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는 해야 할 말은 해야 되지만 굳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결국에는 말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적게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자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말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 말을 할 때 경계해야 할 것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도 역시나 하지 말아야 하고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섞여 있는데 그 다음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이렇게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그럼 이 네 가지의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굳이 말을 적게 하려고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한 선한 사람은 말수가 적다라고 했다. 인용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다림질을 하고 있다. 상황이죠, 상황. 이웃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온다. 아가, 할미가 업어줄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우중충한 하늘에서 무엇이 내릴 것 같다.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할미한테 온나? 그럼 내가 뭐 해줄게? 업어줄게. 그러면 며느리에게는 무엇을 거둬라? 빨래를 거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명령이죠. 명령인데 기분 나쁘지 않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말은 할미가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가 뿌리는 밖에 널려있는 빨래를 빨리 걷어들이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분부, 어찌 보면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걷어들인다. 그 다음 밑에 요즘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어떤 그 전문어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막에 보면 그 전문어들을 적어 놓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전문어까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드라마 흐름 이야기를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드라마 속에 환자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전문어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고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면 안 되겠죠, 의사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풀어서 쉽게 일반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호자 가족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해야 되겠죠. 출제가 아니죠. 방금 제가 출제라고 했나요?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로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경준이 나오는데 경준이 보호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셨나요? 지금 설명이 밑에 보시면 단어 뜻이 그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려 있어서 지금 영상 보시는 학생들이야 그래 이런 말인갑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설명이 달려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절대 모르겠죠. 물론 의사들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외국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풀어서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일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뭐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처럼 보호자는 못 알아듣는 이러한 상황, 보호자에게는 그러한 전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죠. 자, 그리고 그렇게 전문어를 남발하는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죠? 밑에 내려가 보면 누가 보고 있었죠? 태호가 보고 있었죠.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해. 전공의들 다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라고 했죠. 자, 뭐라고 하냐면 환자한테 의학 용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나 김태호가 있는 한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앞에서 버젓이 그러고 있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 환자와 난 다르다는 의식 갖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권위의식, 나쁜 겁니다. 를 가지지 말라. 너희들은 전공이다. 말 그대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야.
기술만 배우지 말고 정신도 같이 배워야 해. 멋있는 의사죠. 우리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밑에 5번. 예전과 달리 요새는 병신이나 귀머거리, 장님 같은 말을 좀처럼 쓰지 않는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나쁜 표현이죠.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벙어리 냉가슴이니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니 하는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쓴다. 비유적으로는 쓴다라는 거죠. 물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으며, 즉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예전부터 사용하던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쓴 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표현에 상처받는 장애인들이겠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 다음 주먹 구구식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렇게 적절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 6번은 별 것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밑에도 읽어보시겠어요? 끝났죠? 자, 그 다음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갈게요. 1번, 4번 보시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2번 다마간습. 그 다음 부정적 언어 표현. 그 다음 외래어를 고유어나 순화어로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 밑에 전문어 6번, 9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 7번 한자어. 그 다음에 오른쪽 10번 두 개. 됐나요? 그 다음에 6, 8번. 오른쪽 11번은 별 것 없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그 병원에서 이야기죠. 3번 문제, 잠시만요. 풀어보시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번 형성된 담화 간섭은 바꿀 수 없음으로 되어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형성된 담화 간섭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볼게요. 몸통은 살색으로 칠하자. 나쁜 말입니다. 이거 인종차별적 발언이죠. 살색이라고 하는 건. 자, 근데 여기서 타산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인 것은 맞는데 그것을 타산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이번은 맞는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처녀작이라는 것도 성적 차별 표현인데 완성작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절름발이를 내적 성적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역시. 그 다음에 벙어리는 주먹 구구식이 아니었죠. 아까 죄송합니다. 주먹 구구식은 지문에서는 이제 삭제되어 있죠. 지금 어디였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이거는 상황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다섯 개 중에서 다른 것. 자, 볼까요? 이번에도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했어 라고 하니까 위로를 했죠. 자, 근데 보세요. 어미야, 아범 아직 출근 안 했니? 라고 하는 것은 밥을 차려 달라는 거라고 며느리는 파악을 한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좀 덥지 않나요? 라고 더운 곳 아니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에어컨 켜기를 원하는 거. 지금 몇 시니는 시간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늦게 들어온 딸에게 화가 난 거죠. 그 다음 벌써 7시 지났다. 늦었다라는 거죠. 지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에서 5번까지는 아까 말을 했었던 우회적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1번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요런 동음이어 다이어 문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19번 풀어보실래요? 기억은 다이어입니다. 자, 여기서 손은 여기 손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해당이 되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몸이 차는 차갑다고. 얘는 말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르죠? 자, 여기서도 많이 열렸다라는 것은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건데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동음 이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 동음 이의어에 해당이 된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풀어볼까요? 이렇게도, 이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풀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도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까지 전부 다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2번 풀어보실까요? 간판이랍니다. 자, 이 문제는 해설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22번) 자, 센터 피아노는 외래어 맞죠? 그래서 국어의 결함을, 국에서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고유어로 순화하는 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한자어를 순 우리말로 무엇해봐라? 바꾸어 보아라. 됐나요? 조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고, 모둠이라고 해야 되고, 석식은 저녁밥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21번 고유 외래어 찾아봐라. 풀어보시겠어요? 자, 각각의 단어들은 답은 1번이고 각각의 단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는 이렇게 구분 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